이적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이강인도 99.9% PSG 이적이 확실하다면서도 아직 모른다는 기자들도 있고, 김민재 메뉴 이적이 확실하다면서도 미넨도 이제 바이아웃을 지불하고 김민재를 영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뭐 판이 뒤집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손흥민 다음 시즌 이적할 리 없다는 분위기지만 혹시 모르죠.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에서 이적했을 때 날짜가 8월 28일이었습니다. 이때면 이적 시장 종료가 얼마 남지 않고 일어났던 거죠. 거기다 이적하기 열흘 전쯤부터 갑자기 토트넘 이적설이 불거졌고, 이적 직전에는 이미 시즌이 진행 중이었는데 확실히 팀을 떠나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떠났을 때 이유는 손흥민 아버지도 무지 열받을 정도로 손흥민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서 마음이 떠나버렸던 거죠. 쥐도 새도 모르게 이적을 진행시키기도 한 게 손흥민이고 토트넘이었거든요. 우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감안은 하고 있자고요. 그러니까 2023년 이적 마감일은 9월 1일 0시이기 때문에 8월 20일쯤까지는 최소한 기다려 보자고요. 그 사이 뭐 손흥민이 돌아버릴 만큼 리빌딩이 안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고래를 포함한 손흥민이 다음 시즌도 토트넘에 남을 거라고 확신하는 분들에게는 더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듯합니다. 아직 전력이 보강되지 않고 얼마나 투자를 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긴 하지만 순위 경쟁하는 팀들의 전력이 너무 강해져서 토트넘의 최종 목표 4위는 이젠 꿈의 순위가 될 상황입니다. 이미 경쟁만 맨시티, 맨유, 리버풀, 아스날, 첼시, 뉴캐슬로 6팀이 되었고 아스톤빌라, 브라이튼까지 복병이 되면서 이젠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브라이튼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레스터시티가 2부 리그 팀이었다가 승격해서 2년 만에 우승을 해버리기도 하고,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는 2부 리그 팀이었던 RC 랑스라는 팀이 승격 이후에 3년 만에 리그 2위를 해버리는 일들도 있고, 첼시 같은 빅클럽이 12위를 해버리기도 하는데 8위였던 토트넘이 순위 오른다고 하는 게 기적이겠습니까? 무조건 원팀 만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런데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맥 빠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스케줄이 공개가 됐는데 토트넘의 5월 마지막 4게임 스케줄이 참 미쳤습니다. 33라운드 뉴캐슬, 34라운드 맨시티, 35라운드 아스날, 36라운드 리버풀.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장난하는 겁니까? 정말 미친 일정 아닙니까? 그나마 마지막 2경기가 승격한 번리, 셰필드라서 그때 성적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혹시라도 순위 싸움이 치열해지기라도 한다면 이 산 어떻게 넘냐고요. 한 토트넘 현지 팬은 내가 본 최악의 일정이라면서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일정은 먼저 FIFA 주간 일정, UEFA 주간 일정을 다 확인한 후에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짜고 그 사이사이에 리그컵 일정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조건부의 값을 다 집어넣고 컴퓨터가 무작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거죠. 프리미어리그는 8월 12일 개막하게 되고 토트넘은 8월 13일 일요일 밤 10시 브렌트포드 원정 경기가 개막전이 됩니다. 그리고 홈 개막전은 2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입니다. 아직 2달이나 남았지만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사단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변모할지 정말 기대보단 궁금하긴 합니다. 나폴리가 돈 많이 쓰는 팀도 아닌데 5위 이하로 떨어져 있다가 스파리티 감독 부임하고 첫 시즌에 팀 3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즌 나폴리의 핵심 선수들 팔고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대활약을 하면서 오히려 33년 만에 우승을 만들어내고, 뭔가 기적같은 우승이 아니라 스파레티 감독 전술에 선수들이 딱딱 들어맞으면서 최강팀들도 두려워하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포체티노 감독도 비슷하죠. 토트넘이 어중간한 팀일 때 부임해서 전술과 선수 조합이 제대로 맞아떨어지면서 점점 팀이 강해지더니 리그 2위, 챔스 준우승, 최소 실점을 26실점까지도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이 최소 실점으로 33실점이었는데 이보다도 훨씬 적은 실점을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이미 공격적인 축구라고 했고 수비를 강화시키며 팀 컬러 자체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선수들을 잘 조합시키면 사고 칠 수 있는 감독이긴 합니다. 포스테코글루가 해낸 일 중 가장 큰 커리어가 전년도 12위였던 팀을
우승시켜버린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도박할 만하죠. 네. 토트넘은 우선 다음 시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얼마만입니까? 토트넘이 푹 쉽니다. 토트넘이 과거와 다르게 올 시즌은 최소 8경기를 쉬게 됩니다. 물론 뭐 FA컵과 카라바오컵까지 빨리 포기해버리면 더 쉽니다. 네. 리그에 집중할수록 선수들 체력이 비축되죠. 지난 시즌 손흥민의 공격 포인트 부진 때문에 우려가 있던 것도 맞지만 최근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히면서 오히려 더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60%의 전력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 거죠. 스포츠 탈장으로 인해서 고생을 했고 수술하면 거의 완치가 된다고 했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왕관의 무게 그리고 그 책임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거기다 안아골절까지 정말 험난한 시즌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보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팔골절에 안아골절에 탈장까지. 앞으로는 그런 부상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까진 가야 되잖아요. 92년생 손흥민 아직 31살. 손흥민은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의 선배들은 무릎 부상 때문에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접게 됐지만 손흥민은 무릎 부상은 아예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35살, 로본 같은 선수도 그렇게 많이 뛰는 스타일도 아닌데 30대 중반을 넘기면서도 미넨에서 뛰었습니다. 미넨. 김민재 때문에 강제로 정부치게 생겼는데 얘기했죠? 사인할 때까지 집중. 사실 손흥민이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걸 숨긴 것이 비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팀 내 경쟁 선수들에겐 매우 짜증나는 일이죠. 단주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고 히샬리송은 올 시즌 최악의 먹튀 선수로 이미지 제대로 추락했습니다. 팀도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까 그쵸? 그러나 토트넘 현지 팬들도 손흥민이 숨기면서 뛰었던 걸 비난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이 콘테 때문이라면서 비난의 강도가 더 세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무리한 훈련과 융통성 없는 경기 스타일을 고집했던 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토트넘이 망한 건 득점이 적어서가 아니라 실점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니까요. 토트넘이 순위 경쟁이 제대로 되고 있을 땐 5월이 되면 4경기 연속 빅매치가 오히려 토트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뉴캐슬, 아스날 이 팀들 중에 8강, 4강에 진출해 있을 때는 경기 일정이 매우 타이트해서 체력적으로 부담도 되고 선수 기용에서도 변화가 생기면서 조직력 또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푹 쉬고 있는 토트넘이 원팀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팀 전력이 강해지고 경쟁이 되고 있을 경우를 전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갑자기 강해지는 팀들도 있다니까요. 아니 손흥민이 망하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토트넘은 안 망하려고 오피셜로 단주마, 랑글레를 떠나보냈습니다. 전혀 아쉽지 않은 선수들이고 단주마는 하이제킹으로 에버턴 배신했다가 골이 우습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노 기자가 요리스를 대체할 골키퍼에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야 골키퍼 500억 이상 되는 몸값의 스페인 국가대표거든요. 토트넘 치고는 나쁘지 않죠. 자, 이렇듯 토트넘 손흥민도 다시 컨디션 회복하고 돌아가니까 레벨업 되는 건 맞잖아요. 지난 시즌처럼 속을 일도 없을 거고요. 현재까지는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의 행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